어제 뭐 보셨어요? 최근에 유아 프로그램 2편이 제작 발표됐습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고는 결도 다르고 만듦새도 달라서 두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MBC 2부작 파일럿 프로그램 You Are the World입니다. 1월 19일 일요일 저녁이니까 복면가왕 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 거죠. 그런데 MBC가 주말 예능을 이렇게 허술한 프로그램을 내놨나? 허술하다는 표현은 좀 지나칠까요?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연예인 삼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 이렇게 기획 의도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1회를 보는 내내 다문화 가정의 문화 차이 이런 거는 느낄 수가 없었고요. 공감대가 다르다 이런 내용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는 그냥 허울인 셈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또 다른 의도가 엿보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일요일 9시 넘는 시간대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팬들을 좀 잡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가 옛날 아빠 어디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예쁜 아이들을 모아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축구선수 박주호 씨의 자녀들, 가은이, 건우 같은 아이들을 모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즘 왜 랜선 이모 삼촌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SNS 이런 걸 통해서 뭐 예쁜 아이들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예쁜 아이들을 모아놓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여주는 걸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SBS 리틀 포레스트가 이서진, 이승기 씨, 박나래 씨를 앞세워서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는 6.8%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3%대로 끝났거든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보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초창기에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최고로 대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개를 보고 싶다면 연기자 구혜선 씨가 큰 개를 데리고 나오고, 뭐 아빠가 아이들 뭐 만들어주고 싶다면 유명 셰프가 나와서 아빠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제 딸기 한 팩을 사려고 해도 망설일 때 걔네는 뭐 딸기 몇 팩을 먹어 치운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보내고, 이런 장면들이 뭐 대리만족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주들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봐가면서 정이 들어서 그래서 예뻐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런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등장시켜서 유아더 월드는 좀 관심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동민, 김동현, 에릭남 이 연예인과 8명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모여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의 조언, 좀 도움이 부족한 그런 티가 여실히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티를 한다고 선물 교환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선물을 사러 이제 각자 가서 선물을 골라온 다음에 그걸 이제 누군가에게 주는 건데, 이제 물건을 사다 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구성이면 좋은데, 내가 사온 선물을 한 사람에게 지목해서 주는 구성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못 받는 애가 생기죠. 이거는 어른도 나만 선물을 못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울음보를 터뜨리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동민 씨가 울지 말라 그러면서 사실은 너한테 이제 선물을 마련했다. 그럼 선물을 하나를 줬어요. 어른 같으면 뭐 그렇다고 풀리지 않겠지만 아이니까 바로 풀리고 끝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나온 기사가 저는 좀 기가 막혔습니다. 선물 증정식이 시작되자 장동민은 아이들 사이 묘한 기류를 빠르게 감지하며 눈치 싸움을 포착한다. 이를 지켜보던 중 억울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즉각 얼어붙은 파티 분위기를 녹일 특효 처방을 내리는 센스를 발휘, 육아 고수임을 증명했다. 이런 이게 무슨
아이는 울고 그냥 마련된 선물을 하나 줬는데 정말 과한 표현이잖아요. 이건 저 홍보용 그 자료를 받아쓰기 해서 나온 이런 처참한 기사입니다. 그냥 애가 울었어요. 저는 우는 거 보고 되게 마음 상했어요. 이거 왜 이러나 살펴봤습니다. 이게 외주 제작이에요. 코엔이라는 제작사 제작인데 코엔스타즈, 그러니까 같은 회사죠. 그 소속사 연예인 장동민 씨를 메인으로 쓴 거죠. 1회 시청률이 1.1%예요. 그런데 이제 명절날 금요일 저녁에 1, 2회를 연달아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파격 편성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코엔스타즈와 코엔의 결합으로 이제 나오는 작품들, MBC에서 이 10회 동안 거의 3%를 시청률을 못 넘긴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경규 씨가 거기 메인 진행자였어요. 우리 과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거든요. 함께 줍쇼에 나와서 트로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보였지만 실제로 과요 가수들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한끼 줍쇼에 같이 출연했던 맘마무 멤버를 지금 1위는에 나왔는데 구분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경규 씨에다가 장도연 씨, 유세윤 씨 이렇게 자기네 소속사를 내세워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양수겸장인 거죠. 소속사 연예인을 쓰고 제작해서 MBC로부터 돈을 받고. 그런데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N의 나의 첫 사회생활. 이 프로그램은 다행히 아이들의 예쁜 모습에만 주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기획 의도를 살펴볼게요. 이게 뭐라고 이리 힘들까? 나의 첫 사회생활. 만약 귀엽지만은 않은 아이들의 냉혹한 사회생활.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어른이들의 인간관계 백서. 근데 이거는 정말 기획 의도하고 딱 맞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저도 많은 걸 깨우쳤거든요.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이지만 어른들의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더라고요. 5세부터 7세까지 8명의 어린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관찰 예능처럼 스튜디오 분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튜디오 분량이 있는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 관찰 예능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 2분하고 연예인 3분이 나와 있는데 연예인 3분이 이제 자녀 키워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제 공감도가 높았고 분량 자체도 좀 절제미를 살려서 적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처음 아이들이 이제 장소에 모여들면서 10여 분간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관찰하는 아이들의 행동. 처음 만나서 서로 눈길을 주고받고 쳐다보고 뭐가 떨어지면 주워주기도 하고 슬쩍 말을 걸어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왜 그 처음 누구랑 만나면 이렇게 탐색기를 갔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 만났을 때도 아이들의 개성, 성향, 성격이 그렇게 다르고 이렇게 처신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를 아이들로부터 이제 제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저 8명 중에 어떤 스타일일까? 그리고 제 손녀가 요즘 놀이학교를 가는데 거기서 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꾸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도가 이 10여 분 안에서도 막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죠. 이 팀 대결을 할 때 어떤 아이는 막 대장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아이는 나는 대장 같은 거 절대 싫어 막 이러잖아요. 진짜 애들이 그래요. 집에 아이를 키워봐도 다르거든요. 근데 5세, 6세, 7세 사이에서도 막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거래요. 뭔가 이제 그래야 관심을 받으니까. 근데 이 전문가 말로는 원래는 인정받는 사람이 대장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대장을 하려고 그런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그렇잖아요. 인정을 해야 정치를 하면 좋은데 반대인 거죠. 이제 서로 대장이 되기 위해서 채윤이하고 지석이가 막 갈등을 했어요. 채윤이가 누나예요. 지석이가 5살, 6살 이런데 서로 막 갈등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지석이가 대장이 됐거든요. 지석이가 약간 실수를 해서 졌는데 그 초콜릿 하나만 이제 그 대장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지석이가 그거를 채윤이한테
이렇게 쓱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드라마에서 오다가 주었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척 건네주는 것도 자기에게는 엄청 소중할 수 있는데 그걸 건네주는 것도 재밌었어요. 막 대장이 되고 싶어서 막 애쓰던 애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나이가 그 능력의 상징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린 아이하고는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그 나이가 힘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싸울 때 나 6살, 5살 이러면 5살짜리가 나는 7살짜리 형이 있어. 그럼 얘는 8살짜리 누나 있어. 우리 아빠는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그 나이를 그 5세, 6세, 7세도 막 내세우는 게 우리 왜 어른들 싸울 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면 정말 참 유치한 것처럼 근데 진짜 아이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혼합 연령반은 이렇게 그래서 분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이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양보하고 배려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어디 보낼 때 이게 혼합 연령반인지 좀 잘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여서 그런지 나중에 할머니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권은성 어린이 정말 귀여웠어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의 엄마니까 좋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그러시는데 이 아이가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어린애가 진입할 때 첫 번째 단계가 허락을 구해야 된대요. 아이들끼리 있으면 나 거기 가서 같이 해도 돼? 이거 만져도 돼? 이거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얘는 진짜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애인 거죠.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성이에게 하람이 형이 이제 초콜릿을 나눠주잖아요. 은성이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하람이 형이 초콜릿을 줬어요. 큰 거를 줬어요. 막 이러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럼 하람이가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막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람이와 은성이 사이에는 신뢰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꼬마 선생님을 뽑을 때 은성이가 이제 후보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은성이를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친한 애들 표까지 몰아줘서. 그래서 은성이가 꼬마 선생님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 잠깐 사이에도 아이들의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감정 이동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그 사회생활이 진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뭔가 눈치 싸움 만지면 안 되고 말을 건네도 대답도 안 해주고 저걸 얘랑 같이 하고 싶은데 얘가 안 놀아주고 너무 복잡한 생활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의 연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아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잘 해줘야겠다. 진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채윤이가 처음에는 되게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쌀쌀맞고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채윤이가 이제 세윤이라는 그 5살짜리가 그 쉽게 어울리지를 못하고 겉도는 거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우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뭘 재밌어 할까를 생각한 다음에 바람개비를 가지고 와서 같이 놀아줘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슬픈 사람한테 막 힘을 내 막 이런 말 따위는 필요가 없대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말 행복해야 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채윤이가 지켜봤더니 얘는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장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 좀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잘 관찰한 다음에 채윤이처럼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채윤이의 마음이 정말 예뻤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체면치레가 없잖아요. 거기 스튜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더 잔인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니까 좀 민망하니까 말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면 얘가 좀 못 놀고 있으면 어떤 애가 가서 얘 손을 끌고 와서 같이 놀아주고 이거는 동화 같은 거고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한테 배려나 양보를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집에서나 아이들을 다룰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 프로그램은 진짜 유익한 것 같고
물론 아이들의 일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도 배우지만 또 그 반대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전에도 이렇게 아이들의 삶 속에서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유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리얼 키즈 스토리 레인보우라는 프로그램이 TVN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바로 그 PD님이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길수 PD님이신데 초기에 수요미식회 하시다가 지금 이제 새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리얼 키즈 스토리 레인보우의 작가님이 아까 말한 MBC 유아더 월드의 작가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핵심을 못 잡았을까? 만약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온다면 유아더 월드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 거기서 어른은 뭘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